소득세는 인컴 텍스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개인 소득세 중에 개인자 생략하고 그냥 소득세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변호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은변 외국인은 세금을 내? 세금 내면 소득세 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소득세 과세 대상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프로야구 용병 이런 사람들 6개월 이상 183일이면 6개월 플러스 하루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대한민국 거주하니까 이 사람은 거주자예요. 국민이 아닌 거랑 아무 상관없이 대한민국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이 똑같이 거주자 취급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비거주자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비거주자의 소득세 내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사실 용병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비거주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어떤 게 유리하냐 뭐 이런 거고 전부적으로 계산해주는 펌들도 있고 그럽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걷는다라고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깊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얘는 특이하게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 양도, 퇴직으로 분류해서 각각 별도로 과세를 하고요. 종합소득은 또 6가지로 나눕니다. 이배사금 연기라고 외우거든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개를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 이거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내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까지 다 해야 됩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뭐 주식은 그렇고 부동산은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도와 퇴직을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누적효과와 변칙효과가 완화가 된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종합소득세 6가지를 먼저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뭐 각각의 비용들이 쭉 다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그 비용들을 빼면 무슨 금액이 나오죠.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이 금액들을 전부 다 합치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인적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열심히 공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보험료를 얼마 냈고 의료비 얼마 냈고 부양가족이 얼마고 뭐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세율은 법인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수평선을 쭉 그으신 다음에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 5억원 6개를 구별을 하면 칸이 7개가 나오죠. 그러면 그 7개 각각의 세율이 최저 6%, 15%, 24%, 35%, 38%, 40%, 42% 이렇게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계산하시면 되고 야 내가 연봉이 1억인데 일단 내 세율이 얼마야? 그러면 한계세율, 평균세율 그거 잘 그때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뭐 지납부서 이렇게 해갖고 자신납부서 나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가 스스로 계산해서 아까 홈택스 들어가서 계산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양도랑 퇴직 같은 게 분리되면 귀찮아 죽겠는데 양도랑 퇴직도 거기다 그냥 집어넣고 1년에 한 번씩 진고하게 만들지 왜 제대로 빼놨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년 전에 주택을 하나 1억에 샀는데 오늘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11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양도차익이 지금 10억 원이 났죠. 양도차익이라는 게 매매가 빼기 취득가액이니까 1억 원에 산 걸 11억 원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 10억 원의 매매차익, 양도차익을 내 종합소득에 엎으면 현행 초과 누진세율 구조화에서 최대 42%잖아요.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거기다 엎으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10억 원이라는 게 내가 지금 당장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난 10년 동안 그 팔까 말까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꿋꿋하게 견디면서 10년 동안 견디면서 만들어낸 소득 아닙니까? 산술평균으로 하자면 1년에 1억씩 벌어낸 소득 아닙니까? 그거를 2020년에 10억 원을 확 종합소득에 엎어버린다?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적 효과와 누적된 결집된 효과를 방지해가지고 우리한테 세액을 아껴주기 위해서 얘들을 따로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떼내가지고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요. 양도 차익에
그 외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대 15년 기준으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누적 효과와 결집 효과를 없애주기 위해서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으면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거죠.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도. 내가 지난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10억 원을 벌었다. 2020년 한 해 동안의 노력으로 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1억씩 번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네 세율 계산 구조 나중에 옮겼다 왔다 헷갈리니까 나중에 저 퇴직소득 계산 구조 보면 연분연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억을 2020년에 벌었는데 10년 근무했다. 그러면 10년 분의 1로 일단 나눠요. 그러면 1억이 나오겠죠. 1억을 만든 다음에 곱하기 세율을 곱하고 여기다가 다시 10년을 곱하는 방법. 뭐 이런 연분연승법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어쨌든 간에 세율을 낮춰주고 누적효과, 결집효과를 없애주는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근속연수 공제라는 것도 해줘요. 나중에 잠깐 보시겠지만. 예, 다시 종합소득으로 돌아와가지고 종합소득은 이런 6개를 쭉 합쳐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분리과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분리과세랑 원천징수라는 거랑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렇죠. 똑같은 말이다, 비슷한 말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분리과세, 원천징수 우리 업무하면서도 많이 맞닥뜨리는 용어들이니까 간략하게 그냥 기본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분리과세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은 일단 귀찮으니까 이제 계산 편의를 제외를 한다면 월급 300만 원을 계약을 하면 이 사람의 통장에 매달 300이 다 꽂히는 게 아니라 270만 꽂힙니다. 왜 그러냐면 원천징수라는 걸 하거든요. 국가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야, 갑, 너 어차피 내년 5월 달에 소득세 계산을 낼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네가 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예산 쓰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1년에 조금씩 미리미리 내놔. 나중에 정산해 줄게. 라는 개념이 원천징수고 이 분리과세입니다. 뭐 보통은 한 6%에서 한 8% 정도 이 간이세 조변표라는 거에 대해서 계산을 부양가족 역시 고려하고 뭐 계산을 하는데 10%라고 간략하게만 그냥 잡으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자기 통장에 월급 통장에 270만 원만 꽂히겠죠. 그래서 30만 원은 어떻게 되냐면 사장님이 안 주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갔다가 미리 납부를 하는 거죠. 이게 원천징수예요. 이렇게 쭉 되면 12월까지 갑이 근무했다고 하면 갑이 원천징수 당한 금액은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갖고 360만 원이 되고 국가가 먼저 받은 돈이 이거 아닙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죠. 연말정산은 그 다음 해 2월 달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확한 월급과 상여와 뭐 송금 불산, 인건비 불산 이런 것들이 다 가감되면 정확한 연봉이 실무상 연봉이 산출될 테고 그렇다면 정확한 근로소득세가 산출이 되겠죠. 그 정확한 근로소득세가 300만 원으로 도출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갑이라는 사람은 원천징수 360만 원 당했다면서 60만 원 더 낸 거잖아요. 60만 원 환급 받아야죠. 2월 달에 환급을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또 어떤 불운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내가지고 2월 달에 월급이 확 줄어들기도 해요. 저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저거는 이 연부연납을 하도록 하고 뭐 그렇습니다.